아리아리 이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부동산 경매 분석, 방곡동 수르베 마을 1단지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슬앤 파밀리에 데아트 96 타입입니다. 현재 방곡동에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 3건이 있어요. 수르베 마을 1단지 물건, 오늘 볼 물건이고요. 그리고 수르베 마을 4단지 물건 2건이 있습니다. 둘 다 84 타입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분석을 할 겁니다. 10월 17일 입찰일이고요. 최저가가 6억 1,460만 원입니다. 수르베 마을 4단지 이 물건은 신건이라 유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진행하는 이 물건은 1회 유찰된 물건이에요. 최저 가격이 4억 5,640만 원인데 여기 주변에서요 낙찰된 사례들이 있어요. 84 타입이 작년에 저층이 1단지에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 그때가 한 6억 2천대였고 최근에 수르베 마을 3단지인가요? 3단지에 낙찰된 84 타입이 있는데 5억 8천대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요 수르베 4단지가 한 5억 8천에서 6억 2천 정도 그 사이, 제가 볼 때는 뭐 6억 이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에 세롬동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그리고 다정동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그리고 한솔동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7935 사건입니다. 수르베 마을 1단지 뒷동 라인이에요. 뒷동에 있는 96 타입입니다. 14층이고요. 층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동도 좋아요. 이 동간거리가 넓게 되어 있고요. 요 동에서 보면 측면으로, 그러니까 사선으로 해가지고 금강뷰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8억 7,800만 원이고요. 이때 7월달이었죠. 7월달에는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9월달에 다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유찰이 됐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최저 가격이 6억 1,46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가격의 10% 6,146만 원이고요. 건물 면적은 96 타입입니다. 그리고 대지권을 보시면 미등기 감정 가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종시 아파트, 세종시 내부죠. 내부의 아파트들은요 거의 분양대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보면 보존 등기는 2019년도에 됐네요. 지금 한 5년 차네요. 그럼 가격 시점은 2023년 9월이었고요. 아파트 사용 승인이 2019년 96 타입 경매 물건입니다. 24층 중에 14층 물건이고요. 현재 대지권은 미등기, 그러나 감정 가격에 포함이 됐다. 세종시는 열병합이죠. 지역난방. 참고사항에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 그리고 매각 목적물에 가격이 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포함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12월 10일인데요. 소유자, 현재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뭐 권리 분석할 것도 크게 없네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다. 명도할 때 요거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올 때 2019년 12월 10일이죠.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가지고 올 때 이때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금액은 뭐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2억 2천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개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채권자가 개인 근저당권자예요. 이분이 경매 신청을 했고요. 금액은 좀 큽니다. 한 5억 6천대, 뭐 한 5억 7천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은행권이 뭐 2억 정도 잡으면 7억대, 낙찰만 된다면 전에 변제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 보니까 세종시로부터 취득신고,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그리고 분양금 납입 내역 4번을 받았대요. 대지권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한 것 같습니다. 대지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요 말소 기준 등기죠. 2019년 12월 10일 소유권 가져온 날도 이날이다. 이렇게 소유권 가져온 날과 말소 기준 등기와 같은 날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건 분양받아서 또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임대차 내역도 없어요. 만약에 임대차 내역이 있다면 여기랑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물건은 또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날 이후에 입주를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고란에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 매각 목적물이 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분양금 납입했다라는 사본, 영수증이겠죠. 사본
사본 영수증을 첨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지권을 가져오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뭐 인수되는 사항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임대차 내역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일자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작성된 것이 있다면 또 확인도 하셔야 돼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입찰 가기 전날 꼭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주변에 낙찰된 사례를 보고서 이게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권리 분석상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가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가격 분석을 가지고 저는 물건 분석이라고 합니다. 권리 분석보다는 물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아무리 권리 분석을 잘 했다 하더라도 가격 분석, 물건 분석을 잘못하면 실패한 경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니까 여기가 큰 평수죠. 여기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수르베마을 3단지에 102타입이 경매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요. 요게 7억 6천대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물건도요, 요 정도 선에서 낙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요때가 2023년 12월 달이에요. 지금 가격 시점이요, 요때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 사례도 요거랑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르베마을 4단지에 현재 84타입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수르베 1단지에 3층이 낙찰된 사례가 있거든요. 84가 요게 6억 2천 정도였고요. 그리고 수르베마을 요 4단지에 낙찰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84가 요게 5억 8,800이에요. 거의 5억 9천이죠. 그래서 수르베마을 4단지의 84는 요 정도 가격, 그리고 현재 수르베마을 1단지의 경매 물건 96타입은 요 정도에 낙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르베마을 1단지 세대수를 봤더니 총 17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세대수는 1111세대입니다. 주차대수를 봤더니 1.64대 1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요, 주차 공간이 원활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한 2017년도나 이때 한 18년도, 16년도 이때 진 아파트들을 보면 1.4, 1.3 이러거든요. 1.64대 1이면 굉장히 좋은 주차대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96A 타입인가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포베이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팬트리 공간도 있고, 현관 들어오면서 여기도 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알파룸 총 4개의 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드레스룸도 뭐 넓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구조죠. 자, 그러면 현재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건너가면 이제 국회의사당에 들어올 자리죠. 여기가 다리를 건너가면 현재 수목원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자리하고도 그리 멀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책연구단지 있고, 뭐 법원 들어올 자리하고도 그리 멀지 않고요. 그리고 대학교가 들어올 자리하고도 그리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곡초등학교, 방곡중학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경매 나온 물건도요, 여기 끝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단지하고 가까이 있다. 그래서 학교도 그리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 바로 학교예요. 그리고 주민센터가 있고, BRT 라인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거 여기에 정류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매물을 보니까 나와 있는 매물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금액 따라 약간 달라요. 뭐 동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높은 거는 한 10억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뭐 9억 2천, 9억 5천, 11억도 나와 있는 게 있네요. 뭐 8억 후반대, 뭐 10억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 좀 저렴한 게 요거네. 요거 저층이 8억. 야, 그럼 8억 밑으로만 받으면 아주 저렴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8억 한 7천, 8억 7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금매물이 아무리 싸봐야 요 8억 5천에서 8억 요 수준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8억 이하로만 만약에 매수한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물건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 신고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실에서 제공된 건데, 전세는 한 2억 8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는 2천에 1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세 월세가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요즘 분위기가 또 바뀌어가지고 전세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는 나갈 것으로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없어요. 매매로 7월 달에 보니까 3건 정도가 거래가 됐네요. 7억 8천, 7억 9천, 8억 2천 정도. 그렇다면 요 정도 가격은 무난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많이 거래된 건 없습니다. 24년에 아주 싸게 거래된 게 7억 5천, 그리고는 없어요. 7억 8천, 7억 9천. 요 정도 가격에 낙찰 받으면 아주 좋게 낙찰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서 낙찰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누가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높게 낙찰이 된다면 이 가격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억 6천대에서 8억 요 사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지 물건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주변에 가보시고 관리비 미납, 그리고 소유자가 사니까 뭐 명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밀렸는지 보면 뭐 이분이 명도하기가 수월하죠.
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세롬동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현재 4건, 전에는 3건이었거든요. 요게 또 바로 들어왔어요, 신건으로. 그래서 3단지에 2층, 지금 74 타입이죠. 74 타입인데 10월 17일입니다. 그리고 10단지 10월 22일 날 84 타입. 지금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새뜸마을 4단지에 지금 11층 84 타입이죠. 요게 신건이라 유찰될 거고요. 그리고 새뜸마을 5단지에 지금 59 타입이에요. 요게 유찰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심들이 있어서 이번에 낙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정동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인데요. 가온마을 6단지 물건이 있어요. 요게 10월 22일인데 새뜸마을 10단지 84 타입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물건들이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이 108 타입이 거래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면밀히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가온마을 1단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번엔 6층이죠. 저번에는 1층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6층. 이건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건이고요. 그리고 상가 물건이 있는데 다정 메디플라자 4층 물건이네요. 2번 유찰된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전용이 22평이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물건입니다. 한솔동 4단지는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있어요. 낙찰 가격이 4억 정도였죠. 4억 500인가 그랬거든요. 요것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낙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1단지 물건인데 요건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게 9월달인가 진행이 되다가 그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10월달에 진행을 합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그리고 분석해 놓은 거는 날짜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5단지 물건입니다. 84 타입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것도 뭐 여기 4단지와 거의 비슷한 가격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보람동 물건입니다. 삼생할권. 보통 서울 분들이 오시면 이 삼생할권을 강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강남. 그래서 호리호마을 10단지는 금강뷰가 보이는 이 동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8층이에요. 앞에 상가가 조금 가리긴 할 건데 그래도 그 수변 상가를 아마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해요. 감정가는 11억 9천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신건입니다. 10월 23일인데 유찰되겠죠. 109 타입입니다. 요거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람동 호리홀마을 6단지 1층 물건이에요. 117 타입입니다. 요거 이번에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10월 29일입니다. 대평동 해들마을 4단지 물건이에요. 요거는 최근에 낙찰된 사례들이 좀 몇 개 있어요. 6억 한 3천에서 4천 정도, 요 정도 낙찰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시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이제 몇 개 동을 봤어요. 세롬동이라든지 다정동, 그리고 한솔동이라든지 보람동, 대평동 물건을 봤는데요. 그 외에 현재 방곡동 물건 오늘 분석한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동들은 그래도 선호한 동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물건들은 낙찰받으면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분석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뭐 가격은 많이 올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가격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물건을 동별로 이제 소개시켜 주는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부동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